여러분, 중소기업들의 절규라 그러면서 언제 망할지 모른다. 이 말이 사실일까요? 이 말은요, 이미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30년 업력을 가진 만중이라는 이 주물업체도 최근에 이렇게 쓰러졌습니다. 이렇게 매출액도 한 150억 정도 하던 회사였고요. 직원도 한 50명 정도가 함께 일하던 그 회사가 결국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지난 2년 코로나 때 진짜 어렵게 버텨왔는데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겠다 하면서 50억 원 가량을 부도를 내고 망했습니다. 문제는요, 여러분, 이런 중소기업이 지금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약해질 대로 약해졌거든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코로나 2년 동안 이게 기업의 경쟁력은요, 거의 썩어 문드러질 정도로 완전히 망가졌거든요. 최저임금 올렸죠. 주 52시간제 도입했죠. 중소기업이 버틸 수가 없었어요, 솔직히. 안 그래도 중소기업이 좀 잘 나갈라 치면 최저임금이란 놈이 발목을 잡았고요. 게다가 주 52시간제는요. 이게 안 그래도 경각에 달해 있는 그 중소기업들의 어떤 허약한 체질에 한 방 더 때렸습니다. 그래도 살아보자고 중소기업은 진짜 발부둥을 칩니다. 이거는 여러분 현장을 이해하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사실이에요. 진짜 그 발부둥에는요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나, 안달하는 그 마음 그냥 그대로 보입니다. 그런 안달하고 발부둥 치는 기운이 코로나19가 덮쳤을 때도 버텨내자 했지만 지금은 솔직히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 이제 문재인 정부가 기업을 적폐 세력이라고 경쟁력을 다 깔아먹은 결과 이제는 원가까지 오르면서 버티지 못하고 넘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만중이라는 회사도 그렇습니다. 실제 말입니다. 30년 업력이면 이게 적은 업력이 아닙니다. 이게 어려울 때는요, 중소기업이라는 건 서로 돕거든요. 서로 직원들도 회사가 어렵다는데 월급 좀 덜 받을게요. 아예 중소기업들은 그렇게 나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회사를 어떻게 하든 살려가려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 말입니다.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니까 여기에는 방법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물공장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고철이나 선철인데 고철이나 선철 가격이 1년 사이에 2배가 올랐는데 버텨낼 재간이 있겠습니까? 버텨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만큼 중소기업은요, 원자재 가격의 폭등이 꼼짝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고철 가격도 이게 42만 원 하던 2021년 3월 가격이 2022년 3월에는 70만 원까지 갑니다. 70만 원까지. 이것도 내려가서 70만 원이지 100만 원까지 올라갔던 적도 있습니다. 100만 원까지도. 게다가 알루미늄은 보세요. 이게 톤당 2212.5달러였던 것이 3,503달러로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면 중소기업은 버틸 수가 없어요. 중소기업은 안 그래도 최저임금이 올라서 임금 상승분이나 주 52시간제가 도입이 돼서 생산성이 그만큼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원자재 가격까지 이렇게 폭등을 하니까 꼼짝 못한다 이런 얘기가 그냥 나옵니다. 그냥 나옵니다. 이게 여러분 이 원자재 부자재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어요. 니켈 같은 경우는 2배 올랐죠. 2배. 니켈 보세요. 16,098달러에서 33,400달러까지 올랐습니다. 제철용 원료탄도 맞죠. 탄. 이거는 뭐 지금 폭등했죠. 폭등. 114.67달러에서 525.5달러까지 거의 4배 이상 올랐습니다. 4배 이상. 이렇게 오르는데 중소기업이 지금 버틴다는 그 자체가 진짜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 주물업체 사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대한민국에서 원자재가 50%가 올라도 버티지 못하는 게 현실인데 2배씩 오르면 이거는 어떻게 버티란 이야기냐. 이것은 그냥 망하라는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까지 그냥 스스럼없이 합니다. 문제는 여러분, 문제는 이 주물공장 있잖아요. 이 주물공장 이런 뭐 염색공장 이런 공장들 있죠. 이게 절대 제조업에서 없어서는 안 될 혈관산업이라는 거예요. 혈관산업. 우리도 혈관이 없으면 이게 혈관이 막혀도 죽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혈관산업 자체가 이렇게 무더기로 줄줄이 폐업을 해 간다는 건 여러분 우리 제조업의 미래가 없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우리 제조업의 미래가 없다. 말이 여러분 혈관산업이지 혈관이 무너지면요.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오래 못 버텨요. 오래 못 버텨요. 그만큼 말입니다. 제조업의 아주 기초산업 자체가 무너진다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제조업의 어떤 밑바탕, 밑동이라고 하죠. 밑동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두려워합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원자재 가격이 워낙 많이 오르니까 공장을 돌리면 돌리는 만큼 적자가 난다는 이야기도 계속 나와요. 실제로도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매출 120억 원 이하 공장 가동률입니다. 67.6%예요. 67.6%. 일반적으로 여러분 제조업 가동률은요. 80% 정도 돼야 됩니다. 80%. 80%가 적정 가동률이에요. 적정 가동률. 그러면 120억 이하 공장의 평균 가동률이 67.6%라는 것은 이게 적정 가동률에서도 한참 못 미친다는 이야기잖아요. 적정 가동률에 대해서 한참 못 미친다는 이야기는 지금 중소기업들이 특히 120억 원 이하 매출을 하는 기업들은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 물론 전체 중소기업도 쉽지는 않습니다. 전체 중소기업의 가동률도 2월 현재 71.3%예요. 71.3%. 그러니까 전체 중소기업도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만만치 않다는 이야기가 돼요. 만만치 않다는 이야기가 돼요. 이렇게 됐을 때 과연 우리 중소기업이 버텨내겠느냐. 이미 말입니다. 중소기업들은 줄줄이 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조업의 어떤 기반이 무너질까 솔직히 두려워요. 정부가 이게 외부 변수잖아요. 지금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는 거. 방법이 없어요. 예. 그래서 더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결국은 중소기업들이 살아날 수 있게끔 어느 정도의 원가 연동제를 적용을 해서 대기업들이 이게 납품 원가를 좀 올려줘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는 중소기업들이 살아나기가 참 힘든데 그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지금 원가가 오르니까. 지금 보세요. 서부 텍사스 중진류 WTI라는 유가 말입니다. 99.27달러로 100달러보다 좀 떨어지기는 해요. 미국에서 전략 비축유를 하루에 100만 배럴씩 방출을 한다 그러니까 좀 떨어졌긴 하지만 이게 떨어지는 건 일시적이고요. 전략 비축유를 지금 방출한 거니까요. 이게 상시적으로 계속해서 방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중소기업들이 앞으로도 지금 그 고통의 골은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 제가 문재인 정부 초기에 그런 이야기 참 많이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 팀 코리아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제조업의 르네상스를 반드시 가져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 참 많이 했습니다. 지금 5월 10일이면 이제 윤석열 정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섭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정부는요. 신기업적인 정책을 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기왕이면 말입니다. 제조업을 다시 한번 부활시키는 요소 지금 못 시키면 제조업 부활은 아예 불가능할지도 몰라요. 앞으로 제조업을 부활시킬까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는요. 팀 코리아를 진짜 강하게 만들어서 제조업이 다시 한번 부활하는 제조업 르네상스의 시대를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제조업은요 고사 직전이에요. 정부의 어떤 강력한 지원이 반드시 뒤따라야 될 거고요. 여기에는 원자재 가격이 워낙 많이 올라서 버티지 못하는 중소기업에게 세금 감면이라든가 조세 혜택이라든가 연구개발비 지원이라든가 하는 어떤 다양한 묶음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는요 중소기업이 여지없이 줄줄이 무너지는 그런 사태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어느 때보다 팀 코리아라는 말을 제가 잘 쓰는 말인데요. 팀 코리아를 구축을 해서 제조업의 르네상스 반드시 저는 이루었으면 좋겠어요. 이대로 두다가는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중소기업의 몰락이 눈에 보이는 듯해서 안타깝기만 합니다. 저는 이런 게 눈에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국가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정부라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 내로남불이나 혹은 내 편 중심의 정치를 하지 말고요. 핵심인 기업의 어떤 성장과 또 나라의 부강 그게 중요한 이슈가 돼야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중소기업은 조금 힘을 받지 않을까요?